도끼 품은 한독수, 이재명 정권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의 그 위험성.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보복 위험성, 그 다음에 헌법 84조 적용 문제 때문에 자기 범죄 혐의, 대혼란 오는 위험성,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을 막 통과시켜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버릴 위험성. 그럴 위험성을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독수 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어떤 다수당의 행포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집권을 하면은 그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도 없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법안들이 다 통과되겠죠. 자, 어제 한 매체가 일단은 한독수 대행의 대선 불출마설을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불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독수 대행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불출마한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MB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 게 사명이다. 한독수의 말이라는 겁니다. 불출마 보도 아니야, 사실 아니야. 이렇게 MBN 취재 결과 그렇게 한독수 대행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독수 대행이 그동안 사석에서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나서 사석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을 했다. MBN의 보도 내용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재명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려를 꾸준히 표명을 했다. 특히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국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어제 보도한 한 언론의 불출마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MBN 기자에게 한대행 쪽에서 밝혔습니다. 한대행은 주변에 그동안 여러 차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 특히 경제 관료로 50년 이상 재직을 한 만큼 이재명이 주도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이런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주변에 계속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 주변이라는 것은 뭐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은 아마 국무위원들 이런 쪽에 취재를 했겠죠. 짐작한데.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런 포퓰리즘 25만 원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다. 어쨌든 나라 경제를 흔드는 재정을 흔드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25만 원 지원법 이것뿐이 아니고 양곡법, 노란봉투법, 사회주의적인 성향, 포퓰리즘적인 법안들을 무더기로 다 통과시킬 겁니다. 그때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돌려보내버렸죠. 그래서 3분의 2가 안 돼서 파기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양곡법도 그렇고 25만 원 지원법도. 그런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이게 없죠. 거부권을 행사 안 하죠. 그러면 다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한독수 대행이 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지난번에 한독수 대행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한미일 연대의 균열이 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게 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독수 대행도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마 의지를 굳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을 것인지
문제인데 일단 이 빅텐트를 친다고 하니까 또 야권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텐트 여태까지 그 빅텐트 많이 친다고 했지만은 대선 때마다 빅텐트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파 패널들도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이 시각이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빅텐트가 실패한 거는 제3지대에 친다고 했을 때입니다. 제3지대에. 그 전에 뭐 했을 때 뭐 금태섭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제3지대에 이 정치적 세력도 없는 사람들이 제3지대에 무슨 빅텐트를 친다. 그때 김종인이 찾아가고 막 그런 거죠. 그 전에 뭐 안철수가 중도청에 있을 때 중도청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 제3지대 빅텐트는 성공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치려고 하는 것은 여당이었으니까 제1지대입니다. 1지대. 1지대에서 빅텐트를 친다는 거죠. 야당에서 치면은 2지대에서 치는 거고 밖에서 이제 쳐야지 제3지대 빅텐트인데 제1지대에서 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1지대 그러니까 여당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제2지대 제1야당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치면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DJP 연합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죠. DJP 연합은 그 아시다시피 김대중 호남의 김대중 충청의 김종필 그때 이 야당이었죠. 제1야당이었죠. 김대중의 평민당이. 자, 그래서 제2지대에서 빅텐트를 친 겁니다. 지역연합을 했죠. 지역연합을 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김대중 정권을 창출을 하고 김종필 국무총리가 됐죠. 그런데 그때 그 DJP 연합에 의해서 대세론이 무너진 사람이 바로 이해창입니다. 이해창의 대세론이 그때 무너졌죠. 1997년. 이해창의 대세론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2002년에도 이해창 대세론이 국가가 됐는데 그때도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무너졌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세론 하는데 이 대세론은 지금까지 이해창 대세론이 가장 대표적인데 결국 대통령은 못 됐죠. 두 번 다 대통령 못 된 것은 연대, DJP 연대, 단일화 여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세론도 지금 그 여당에서 제1지대에서 빅텐트가 제대로 쳐지면은 이재명의 대세론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진보와 중도 진영의 연합을 통해서 강력했던 이해창 대세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됐는데 여기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정몽준 후보 우세가 예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했다. 나중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했지만은 이제 그 여세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전날 밤에 철회를 했지만은 결국 노무현이 당선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우세가 예상이 됐지만은 노무현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가령 나중에 이 한독수 대행과 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여론이 이 한독수 대행이 더 높지만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여기서 하나의 전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두 사람 그 차이가 있는데 이재명과 한독수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호남 출신이고 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중도청 쪽에서 또는 아니면 온건 진보층까지 이렇게 지지세를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독수가 돼도 그렇고 한독수가 만약에 단일화해서 다른 국민의힘 후보, 가령 뭐 김문수나 된다고 했을 때 한독수가 뭐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띄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